상관에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서 그만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 같지 않은 얘기가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 했던 부분인 건데. 보안폰이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그 증인은 12월 3일 20시 밤 8시경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안폰에 대통령님이라고 이렇게 발신자가 표시되었습니다. 번호는 안 뜨고 이렇게 이제 예. 그렇게 직함이 뜹니다. 그 각제 44호증에서 한 그 증인의 경찰 피신조서 12쪽과 1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보시면 20시경에 대통령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더니 대통령이 어디세요라고 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물어 제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대통령이 알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사실대로 진술하신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예. 그 피청구인은 20시경에 증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서도 증인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인이 진술과 다릅니다. 증인과 피청구인 중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그 지난주 헌재에서 말씀하신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도 한번 들었었는데 저는 뭐 여기 있으니까 여기라고 대답을 한 건데 대통령께서는 미국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또 그날 경황이 없으니까 뒷부분에 했던 말씀을 좀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네. 본인 조서도 한번 보세요. 줄차에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공관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해줬습니다. 미국 안 가셨어요? 내일 갑니다. 이런 문답이 있었다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을 여지가 이게 지금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걸 보면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돼 있습니다. 나라고 검찰 조사 받은 나라고 하루 차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르게 대답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여기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나 공간에 있다고 대답하는 거나 저한테는 똑같죠. 그래서 그 대답을 했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검찰 조사. 예, 검찰 조서입니다. 그 검찰 조사에도 그 증인이 20시경에 만찬 자리가 끝나고 이제 전화를 받았고 공간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내일 갑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검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대로 설명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날은 경황이 없는 날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냥 여기다 미국에 그냥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뒷부분을 주의 깊게 안 들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미국에 안 갔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전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국무회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가 오죠. 네, 지금 들어오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5분 전에 통화할 때는 증인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다면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증인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제가 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홍장원 1차장한테 이제 그 원장 부재 중이니까 원 잘 챙겨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그런 전화 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분 있다가 이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제가 한동훈 대표가 온다니까 그날 그 대통령께서 전화하신 시간을 보면 저녁 20시 22분에 첫 통화를 할 때 예. 방금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국정원장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네가 직대로서 국정을 잘 지켜라 라고 타일르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조태영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20시에 대통령하고 조태영 원장이 통화를 하셨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태영 원장이 여기 관사입니다. 출국하는 미국 대사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출장은 내일 갑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20시 22분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원장이 없으니까 잘 지켜라. 제가 보기에는 손우 좌우를 좀 약간 혼돈하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전역을 한 건 맞습니다. 그날 제가 다음 날 해외 출장이 조태영 원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있었는데 예. 내일 아침 일찍 해외 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을 캔슬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참석하신 부분에 있어서였던 식사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다
연장자이신 어른들이셨어요.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55년, 56년생이니까 거의 칠순 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이 모이셔서 폭탄주를 마시겠습니까? 과음을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그 자리에 저는 다음날 출장을 준비하다가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도착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 앉아서 첫 번째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에서 좀 왔으면 좋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금 용산 집무실로 바로 올 수 있습니까? 통일부 장관 김용호 장관도 대통령이 바로 용산으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와라. 다른 분들은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증인만 2번 받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한테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하는 시간까지 분단위 또는 초단위로 한번 본다고 하면 어떤 사실인가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다른 부분에 있어의 증인들도 그렇지만 그 조태원 원장님도 기억이 나지 못한다. 충격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 다 기억하냐.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만 조금 AI 수준에 있어서의 기억력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나름대로 CCTV든 내역이든 과학 정보가 있다고 하면 제 기억과 나름대로 잘 보정해서 좀 더 정확한 부분에 있어의 사실을 확인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날의 전체 CCTV를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더 드러날 거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죠. 그냥 11시 6분에 집무실에 있었네. 그거 하나 가지고 너의 증언은 다 틀렸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침소봉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 원장은 특히 이 메모가 4가지 버전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조태원 원장님은 빈말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다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종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네 종류라고 하면 A, B, C라고 하는 4가지의 메모가 있어서 다 내용이 다르거나 제가 A, B, C로 옮겨가면서 내용이 뭔가 좀 바뀌어가는 듯한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메모를 실제로 가지고 오셨죠? 한번 갖고 보여주면서 왔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네가 어떻게 네. 어디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가 어떻게 이 메모를 가지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 디지털로 증거를 수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촬영해서 증거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포털에 올리니까 바로 증거 능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시 수거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확인되던 부분인데 그래서 원본은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정신 체포하라는 지시 들었다고 증언한 게 차장님 분은 아니잖아요. 뭐 박종근 전 사령관도 있고 조지호 그런데 이런 경찰청장.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네.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만 뭐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명단을 얘기했다고 하면 맞아? 틀려?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방첩사의 수사단장과 수사관들이 심지어는 그 현장에 있었던 현장 수사관들까지도 이재명 의원식 한동훈을 잡으러 한다는 부분에 대한 카톡까지 다 돌렸던 상황이니까 네. 그런 부분은 뭐 방첩사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 그 조지호 경찰청장도 처음에 14명의 명단을 받았다가 한동훈을 추가해서 15명 명단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방첩사는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죠. 여인영 전 사령관은 본인이 김영현 국방장관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았다고 했죠. 네. 조지호 경찰청장도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그 요청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 여인영 사령관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명단도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근데 저는 물론 명단은 여인영 사령관으로 전달을 받았지만 그 전에 좀 특별한 전화를 받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싹 잡아드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체포의 채자는 아니지만 뭔가 그 체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 지시를 받았는데 현재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부분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딱 2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곽정근 특전사령관. 그래서 아마 저하고 곽정근 사령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권한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데 내가 왜 1차장에게 전화해서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겠느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하실 게 있다고요? 저는 첫 번째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꾸 부인하시는 부분은 그 지시 자체가 확연하게 명확하게 불법적인 지시라는 부분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수사권이 없는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냥 길 가다가 급발진 차에 치이거나 지나가다 떨어지는 돌에 맞은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셨죠? 그러면 그런 지시를 살면서 운명의 장난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조직의 1인자였던 조태용은 윤석열의 위험한 도박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싶었을 겁니다.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직접 명령을 한 것은 아마도 더 신임했거나 조태용보다 쓰고 버리기에 부담이 없어서일 겁니다. 비열하고 어리석은 상사는 부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평생 보수로 살아온 무식한 군인들을 위험천만한 도박에 끌어들인 윤석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